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김순자는 이미 눈을 떴습니다. 75회를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몸이 먼저 기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지났지만 그를 깨우지 않으려던 습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참 이상하지. 순자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김치를 꺼내면서도 자신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일찍 일어나는지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다 컸습니다. 먹일 사람도 챙길 도시락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몸은 일어났습니다. 싱크대 앞에 선 순자의 손은 주름투성이었습니다. 손톱은 평생 한 번도 손질해 본 적 없는 모양으로 자라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허리는 굽어 있고 머리카락은 성긴 회색이었습니다. 순자는 20살에 결혼했습니다. 충청도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자란 그녀에게 결혼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중매로 만난 박만수는 가난했지만 손이 컸습니다. 첫날 밤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생시킬 것 같소. 미안하오.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말을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결혼 후 첫 10년은 끼니를 잇는 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만수는 막노동을 했고 순자는 남의 집 빨래를 받았습니다. 아들 진호가 태어나고 3년 뒤 딸 지은이 태어났습니다. 아이들이 울 때마다 순자는 젖을 물렸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참았습니다. 우리 자식들은 배고프게 키우면 안 돼. 만수가 말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버텼습니다. 진호가 6살이 되던 해 만수가 고물상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트럭 한 대를 빌려 고철과 폐지를 모았습니다. 순자는 손수레를 끌고 동네를 돌았습니다. 허리를 숙여 폐지를 주었습니다. 손끝이 터져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파? 어린 지은이 물었습니다. 순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안 아파.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밤마다 손을 주물러야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물상은 조금씩 자리를 잡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물건을 맡겼습니다. 만수는 성실했습니다. 약속을 지켰고 가격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장부를 썼습니다. 한글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지만 숫자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순자야, 당신 덕분이야. 가끔 만수가 말했습니다. 순자는 쑥스러워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고생하시는데.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진호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성적이 좋았습니다. 선생님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진호 어머니, 이 아이 대학 보내셔야 합니다. 순자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대학? 그 단어는 자신과는 먼 세상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는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진호 대학은 꼭 보내야지. 그날부터 순자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손수레를 끄는 손에 굳은 살이 박혔습니다. 무릎이 시렸지만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병원비가 아까웠습니다. 지은은 말이 없었습니다. 오빠처럼 공부를 잘하지도 못했지만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고물상 정리를 거들고 동생처럼 투정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아, 미안하다. 순자가 말했습니다. 뭐가요? 엄마? 오빠만 챙기는 것 같아서. 지은은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오빠가 잘 되면 우리도 좋은 거잖아요.
순자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진호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서울의 사립대학이었습니다. 등록금은 만만치 않았지만 순자와 만수는 기뻤습니다. 됐다. 우리 아들 대학생 됐다. 만수는 소주를 마시며 울었습니다. 순자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진호가 대학에 들어간 뒤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방학 때 집에 온 진호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말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집안을 둘러보는 눈빛이 불편해 보였습니다. 진호야, 밥 먹어라. 순자가 말했습니다. 네. 진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예전처럼 환하게 웃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순자는 진호가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집? 응, 그냥 작아. 부모님은 고물상 하시고. 순자는 부엌에서 멈춰 섰습니다. 가슴 한편이 서늘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울 앞에 선 순자는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거친 손, 굽은 허리. 평생 화장 한번 해본 적 없었습니다. 여행도, 외식도, 새 옷도 사본 적 없었습니다. 그저 아이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김순자. 자신의 이름을 불러봤습니다. 낯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진호 엄마, 지은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남편조차 순자야 대신 애들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자신이 사라진 것은.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봤자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75이었습니다. 인생은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순자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남은 가장 큰 시련이, 그리고 가장 큰 선물이 곧 다가올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진호가 대학교 2학년이 되던 봄이었습니다. 순자는 아들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방학이라 집에 온 진호를 위해서였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두부를 넉넉히 넣었습니다. 애호박도 썰어 넣었습니다. 진호야, 밥 먹어라.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진호가 식탁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 내일 학교 가야 돼. 방학인데? 과제 있어서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학생은 바쁘다고 들었습니다.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럼 엄마가 학교 앞까지 데려다 줄까? 진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뭐가 괜찮아. 짐도 있는데. 엄마, 진호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학교엔 오지 마세요. 친구들이 다 봐요. 순자는 국자를 든 채 멈춰 섰습니다. 가슴 한쪽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 그냥 엄마가 오시면 좀 그래요. 진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국자에서 국물이 떨어져 식탁을 적셨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이 다 봐요.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무엇을 본다는 걸까요? 낡은 옷차림일까요? 시골 말투일까요? 고물상을 하는 부모가 부끄러운 걸까요? 옆에서 만수가 코를 골았습니다. 순자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거짓말 한 번 하지 않고 약속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에게는 부끄러운 아버지였습니다. 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순자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났습니다. 1시간 일찍 시작했습니다. 손수레에 폐지를 더 많이 실었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참았습니다. 순자야, 너무 무리하지 마. 만수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진호 용돈 더 보내줘야죠.
그래도 됐어요. 나 멀쩡해요. 순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은 쓰렸습니다. 진호가 다시 학교로 떠나던 날, 순자는 현관까지만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따라가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조심해서 가라. 네. 진호는 짧게 대답하고 돌아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지은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은은 달랐습니다. 딸은 고물상 일을 도우면서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학교 끝나고 오면 마당에서 폐지를 정리했습니다. 엄마, 이거 여기 놓으면 돼요? 그래, 고맙다. 엄마, 아빠, 정말 멋져요. 우리 친구들 부모님보다 훨씬 멋져요. 지은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순자는 딸을 안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진호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습니다. 중견기업이었습니다. 순자는 기뻤습니다. 만수도 기뻤습니다. 우리 아들 대단하다. 만수가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순자도 잔을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진호는 집에 자주 오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만 잠깐 왔다가 갔습니다. 엄마 회사 일이 바빠서요. 그래, 알았다. 순자는 이해하려 했습니다. 직장인은 바쁘다고 들었습니다. 지은은 간호대학을 나와 병원에 취직했습니다. 딸은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왔습니다. 반찬을 싸갔습니다. 엄마, 건강하세요. 그래, 너도. 순자는 딸을 보낼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무너진 것은 1년 뒤였습니다. 만수가 고물을 정리하다 쓰러졌습니다. 순자가 발견했을 때 남편은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여보, 여보. 순자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간 만수는 뇌졸중 진단을 받았습니다. 빨리 발견하셔서 다행입니다. 하지만 재활이 필요합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진호와 지은이 병원에 왔습니다. 진호는 침대에 누운 아버지를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버지, 괜찮다. 금방 나을 거야. 만수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은은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가 도울게요. 고맙다. 순자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진호는 달랐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그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 회사 때문에 자주 못 와요. 양해해 주세요. 그래, 알았어. 내가 일이 중요하지. 순자는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시렸습니다. 재활은 힘들었습니다. 만수는 왼쪽 팔을 제대로 쓰지 못했습니다. 말도 어눌해졌습니다. 순자는 남편을 부축하며 병원을 오갔습니다. 여보, 조금만 버텨요. 금방 나아질 거예요. 미안하오 순자. 무슨 소리예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순자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밤에는 울었습니다. 화장실에 숨어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고물상은 문을 닫았습니다. 순자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수입이 끊겼습니다. 병원비는 계속 나갔습니다. 통장 잔고가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은이 돈을 보냈습니다. 순자는 받지 않으려 했지만 딸이 우겨서 받았습니다. 진호는 한 달에 한 번 병원에 왔습니다. 올 때마다 바쁜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좀 어때요? 괜찮다. 그럼 전 가볼게요. 회사에 일이 있어서요.
진호는 30분도 채 머물지 않고 갔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아렸습니다. 만수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은 말수가 줄었습니다. 하루 종일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여보, 무슨 생각해요? 아무것도 힘들어요? 아니야. 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슬펐습니다. 어느 날 밤 만수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야, 왜요? 내 책상 서랍 맨 아래 칸. 거기가 왜요? 나중에 내가 필요할 때 열어봐.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왜 그래요? 순자는 불안했습니다. 남편의 손이 차가웠습니다. 아이들을 너무 믿지 마라. 여보, 내가 필요할 때 쓸 게 있어. 꼭 기억해. 만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순자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 순자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마지막 눈빛이 어딘가 슬펐습니다.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남편 곁을 지켰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빗소리가 적막했습니다. 순자는 남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여보, 우리 조금만 더 버텨요. 아이들이 잘 크고 있잖아요. 하지만 가슴 한편에는 불안이 자리 잡았습니다. 남편의 말이 예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만수가 세상을 떠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집에서 남편의 옷을 정리했습니다. 낡은 작업복, 때 묻은 모자, 손때 묻은 장갑. 하나하나 만지면서 울었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빨리 가셨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빈 거실에 순자의 목소리만 맴돌았습니다. 진호는 장례식 이후 한 번도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로만 안부를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그래, 괜찮다. 제가 바쁜 거 알죠? 나중에 뵐게요. 그래, 알았어. 순자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은은 일주일에 2번씩 찾아왔습니다. 반찬을 만들어주고 집을 청소했습니다. 엄마, 혼자 계시지 말고 우리 집으로 오세요. 아니다. 나는 여기가 편해. 그래도 괜찮아. 내 신경 쓰지 마. 순자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웠습니다. 그해 가을, 진호가 결혼한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엄마, 결혼해요. 전화 너머 아들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래? 축하한다. 어떤 사람이니? 나중에 인사시켜 드릴게요. 그래, 좋다. 순자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은 쓸쓸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는데 신부 얼굴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한 달 뒤 진호가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서은지였습니다. 키가 크고 날씬한 여자였습니다. 화장이 진했습니다. 옷차림도 화려했습니다.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은지가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순자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어서 와라. 밥 먹었니? 네, 먹었어요. 그래도 들어와. 과일이라도 먹고 가. 순자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사과를 깎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긴장됐습니다. 거실에서 진호와 은지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여기 진짜 좋네. 응, 신혼집은 어디로 할 거야? 아직 안 정했어. 순자는 손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사과를 들고 나간 순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먹어라.
감사합니다. 은지는 사과를 한 입 베어 물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진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둘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저희 갈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라. 순자는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은지는 돌아보지 않고 갔습니다. 진호만 짧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며칠 뒤 진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신혼집 이야기 좀 할게요. 그래, 말해봐. 요즘은 시댁에서 신혼집을 마련해 주는 게 예의래요. 순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서울에 전세 얻으려면 1억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1억. 순자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안 되면 괜찮아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진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알았다. 엄마가 마련해 줄게. 정말요? 그래.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고 순자는 주저앉았습니다. 1억.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땀 흘려 모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줄 수 있었습니다. 순자는 은행에 갔습니다. 정기예금을 해지했습니다. 1억 2천만 원이 통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할머니, 큰 돈인데 괜찮으세요? 은행원이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들 결혼 자금이에요. 아, 그러시군요. 축하드려요. 순자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텅 비었습니다.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순자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남편 장례식 때 입었던 검은색 정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유일한 외출복이었습니다. 이게 내 마지막 체면이겠지. 순자는 옷을 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늙고 초라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결혼식장은 화려했습니다. 꽃이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이 넘쳤습니다. 순자는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누가 인사를 해도 어색하게 웃기만 했습니다. 은지의 부모는 화려했습니다. 양복과 한복이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순자는 자신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식이 끝나고 은지가 순자에게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와주셔서 감사해요. 그래, 축하한다. 신혼집 자금 감사드려요. 잘 쓸게요. 은지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불편했습니다. 결혼 후 진호는 더 바빠졌습니다. 전화도 뜸했습니다. 순자는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연락하기를 기다렸습니다. 1년이 지나고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엄마, 아들 낳았어요. 그래? 축하한다. 순자는 기뻤습니다. 병원에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차갑게 대했습니다. 어머니, 애가 피곤해하니까 짧게 다녀가세요. 그래, 알았어. 순자는 손자를 보고 나왔습니다. 가슴이 아렸습니다. 손자 돌잔치 날이었습니다. 순자는 새 옷을 샀습니다. 백화점에서 산 처음이자 마지막 외출복이었습니다. 70만 원이었습니다. 비쌌지만 샀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순자는 거울을 봤습니다. 조금은 나아 보였습니다. 돌잔치장은 호텔이었습니다. 넓고 화려했습니다.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순자는 구석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은지가 친구들과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순자는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저기 시어머니 보여? 은지의 친구가 속삭였습니다. 목소리가 컸습니다. 순자는 들렸습니다. 응, 봤어. 좀 촌스럽지 않아? 말투도 그렇고. 은지가 웃었습니다. 순자는 접시를 든 채 얼어붙었습니다. 진호가 옆으로 왔습니다. 엄마, 음식 드세요. 그래.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잠시 후 은지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이런데 오실 땐 좀 격식 있게 입으세요. 뭐?
정말 창피해요. 손님들이 다 보잖아요. 순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접시가 바닥에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은지야, 그만해. 진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오빠 난 사실대로 말하는 거잖아. 은지는 돌아서서 갔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진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각자 인생 살아요. 엄마는 엄마대로, 저는 저대로요. 순자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미안함도 사랑도 없었습니다. 그저 피곤한 표정뿐이었습니다. 그래.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75년을 살면서 이렇게 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뭐였을까? 내 인생은 뭐였을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텅 빈 집에서 순자만 울었습니다. 그때 문득 남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을 너무 믿지 마라. 내가 필요할 때 쓸 게 있다. 순자는 침실로 갔습니다. 남편의 책상 앞에 섰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맨 아래 칸에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순자에게 꼭 필요할 때 열어보시오.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순자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바로 그 필요할 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순자는 봉투를 품에 안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순자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안에는 통장 2개와 서류 몇 장, 그리고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통장을 펼쳤습니다. 첫 번째는 정기예금이었습니다. 잔액이 5억 원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적금이었습니다. 3억 원이었습니다. 순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여보, 이게 뭐예요?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서류를 봤습니다. 부동산 신탁 증서였습니다. 고물상 자리와 건물이 순자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시가 4억 원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12억. 순자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평생 돈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손끝 터지고 허리 굽혀가며 일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만큼 모아두었습니다. 왜 말 안 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읽었습니다. 순자에게. 이 편지를 읽을 때면 나는 이미 없을 것이요. 미안하오. 평생 당신을 고생시켰어. 가난한 남자 만나 손 한 번 편히 못 쉬고 살았어. 그런데도 당신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 나는 당신이 불쌍했어.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주고도 인정받지 못하는 모습이 가슴 아팠어. 그래서 몰래 돈을 모았어. 당신이 언젠가 필요할 때를 위해서요. 순자, 이제는 자식들 눈치 보지 마시오. 평생 남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해 사시오. 당신은 김순자야. 누구의 엄마가 아니라 당신 자신이요. 당신을 사랑했어. 박만수. 순자는 편지를 품에 안고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무뚝뚝했지만 따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곁에서 함께 걸어온 사람이었습니다. 새벽이 올 때까지 순자는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을 살아보자.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결심이었습니다. 순자는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유품은 상자에 담았습니다. 아이들 사진은 앨범에 넣었습니다. 버릴 것은 버렸습니다. 지은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고향에 내려가려고 한다. 네.
왜요? 여기는 이제 추억만 남았어. 새로 시작하고 싶어. 엄마,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걱정하지 마. 엄마 괜찮아. 이제 엄마도 내 인생을 살아보려고.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그래, 괜찮다. 오히려 좋아. 순자는 웃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순자는 고향 공주로 내려갔습니다.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2층짜리 빌라였습니다. 깨끗하고 햇볕이 잘 들었습니다. 베란다에서 산이 보였습니다. 여기가 좋겠어. 순자는 집을 둘러보며 웃었습니다. 짐을 풀고 마을을 걸었습니다. 공원이 있었습니다. 복지관이 있었습니다. 도서관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새로 시작해보자.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며칠 뒤 복지관에 갔습니다. 한글 교실 등록하고 싶은데요. 어르신,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김순자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새로웠습니다. 진호 엄마가 아니라 김순자였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이에요. 감사합니다. 순자는 웃으며 복지관을 나왔습니다. 한글 교실 첫날이었습니다. 할머니 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순자와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선생님은 젊은 여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순자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순자 씨. 할머니들이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순자도 웃었습니다. 글씨를 쓰는 시간이었습니다. 순자는 연필을 들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김순자. 자신의 이름을 썼습니다. 글씨가 삐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순자 씨 글씨 정말 예쁘네요.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순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 처음 들어보는 칭찬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할머니들과 차를 마셨습니다. 순자 씨는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에서 왔어요. 아, 그래요? 여기는 어떠세요? 좋아요. 공기도 맑고 조용하고. 우리 같이 파크 골프 치러 가요. 재미있어요. 파크 골프요? 네, 어렵지 않아요. 같이 해봐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게 설렜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매일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한글 교실에 다녔습니다. 파크 골프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순자 씨 실력이 늘었어요. 정말요? 네, 오늘 제일 멀리 쳤어요. 할머니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순자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밤에는 일기를 썼습니다. 서툴지만 한 줄 한 줄 정성껏 썼습니다. 오늘은 파크 골프를 쳤다. 재미있었다. 나도 할 수 있는 게 많다는 걸 알았다. 글씨를 보며 순자는 웃었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 게시판에 공고가 붙었습니다. 어르신 돌봄 봉사자 모집. 순자는 그것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나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까? 망설였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복지관 사무실로 갔습니다. 저 봉사 신청하고 싶어요. 어머, 순자 씨. 환영해요. 어떤 봉사하고 싶으세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반찬 만들기는 어때요? 순자 씨 요리 잘하시잖아요. 제가요? 네, 지난번 김치 담그기 때 정말 맛있었어요. 순자는 쑥스러워졌습니다. 그럼 해볼게요. 감사해요, 순자 씨. 다음 주부터 순자는 일주일에 2번 복지관에서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순자 씨가 만든 반찬 정말 맛있어요. 맛있게 먹었어요. 고마워요. 감사 인사를 받을 때마다 순자는 기뻤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요리했지만 남을 위해 요리하는 것도 행복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나 이제 좀 살만해요. 당신 덕분이에요.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순자도 웃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요. 이제야 내 인생이 시작됐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순자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시원했습니다. 김순자, 참 잘하고 있어. 자신의 이름을 불러봤습니다. 이제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러웠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은이었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그래, 잘 지내. 저 이번 주말에 갈게요. 괜찮죠? 그래, 와라.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엄마, 목소리가 밝아지셨어요. 그래? 네. 좋아요. 엄마가 행복하니까 저도 행복해요. 순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맙다, 지은아. 제가 더 감사해요. 엄마, 전화를 끊고 순자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삶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행복했습니다. 공주에서의 3개월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예전처럼 일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산책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순자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참 평화롭다.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가슴이 편안했습니다. 한글 교실은 계속 다녔습니다. 이제는 짧은 편지를 쓸 수 있었습니다. 글씨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순자 씨 정말 대단하세요. 몇 달 만에 이렇게 늘다니. 선생님이 칭찬했습니다. 순자는 쑥스러워하며 웃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순자 씨가 열심히 하셨어요. 처음으로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장이 순자를 불렀습니다. 순자 씨 부탁이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우리 복지관에서 어르신 식사 지원 사업을 하려고 해요. 순자 씨가 총괄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요? 네, 순자 씨 요리 솜씨도 좋고 사람들도 잘 챙기시잖아요. 순자는 망설였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저 같은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순자 씨라면 잘하실 거예요. 복지관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순자 씨. 다음 주부터 순자는 봉사자들을 모았습니다. 할머니 5명이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반찬을 만들어 어르신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순자 씨가 리더니까 든든해요. 제가 리더라니요? 부족한데. 아니에요. 순자 씨는 훌륭해요. 할머니들이 웃었습니다. 순자도 웃었습니다. 일하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함께 요리하고 이야기 나누고 웃었습니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지은이었습니다.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지은아. 들어와. 지은은 엄마를 껴안았습니다. 순자는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엄마, 정말 좋아 보이세요. 그래? 네.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목소리도 달라지셨고. 순자는 웃었습니다. 그런가? 네.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저도 기뻐요. 지은이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는 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지은아, 그동안 미안했다. 네. 내 오빠한테만 신경 쓴 것 같아서. 너는 항상 혼자 알아서 했잖니. 엄마,
엄마가 부족했어. 미안해.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니에요. 엄마는 최선을 다하셨어요. 전 그걸 알아요. 고맙다. 이제 엄마 행복하시니까 저도 행복해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순자가 만든 된장찌개와 김치전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엄마도 드세요. 엄마가 만드신 건데. 그래, 먹는다. 순자는 딸과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엄마, 제가 다음 달에 결혼해요. 순자는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정말? 네. 병원 선배예요.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 축하한다. 순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엄마, 초대할게요. 꼭 와주세요. 그럼 당연히 가야지. 엄마가 축복해 주시면 저는 그걸로 충분해요. 순자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행복하게 살아라. 그것만이 엄마 소원이야. 네. 엄마, 한 달 뒤 지은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순자는 새 한복을 입었습니다. 연보라색이었습니다. 화사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예쁘세요. 한복집 주인이 말했습니다. 순자는 거울을 봤습니다.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장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순자는 긴장했습니다. 엄마, 지은이 달려왔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딸이 아름다웠습니다. 우리 지은이 예쁘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와주셔서 행복해요. 지은이 엄마를 껴안았습니다. 순자는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행복해라. 네. 엄마, 식이 시작됐습니다. 순자는 객석에 앉아 딸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신랑이 인사를 왔습니다. 어머님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 우리 지은이 잘 부탁한다. 제가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고맙다. 순자는 사위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진호였습니다. 엄마, 순자는 놀랐습니다. 진호야. 왔어요. 진호는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순자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왔구나. 네, 밥은 먹었니? 네. 짧은 대화였습니다.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호는 잠시 서 있다가 돌아섰습니다. 그럼 전 가볼게요. 그래. 순자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아렸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붙잡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언젠가 깨닫겠지. 그때를 기다려야지. 마음을 비웠습니다. 공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집에 도착해 한복을 벗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온했습니다. 김순자, 잘 살았어. 자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요. 이제야 제 인생이 시작됐어요.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생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힘들었던 시간, 아팠던 순간,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괜찮아요. 이제는 행복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시원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났습니다. 김순자 참 잘 살았다. 그날 밤 순자는 깊이 잠들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베란다로 스며들었습니다. 순자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산이 보였습니다. 새들이 날았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순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아침이야, 김순자. 그렇게 그녀의 진짜 인생이 계속됐습니다.